예,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페이지 11쪽에 있는 거, 낙엽률입니다. 낙엽률 조사하는 품목은 딱 대한민국에 딱 두 품목밖에 없습니다. 단감, 떫은감입니다. 단감하고 떫은감만 이렇게 시험 출제자가 먼저 5점짜리로 막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업무방법이 정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낙엽률 조사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그럼 업무방법이 정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어떤 보장 방식 그런 거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품목 중에서 낙엽률 조사는 가만히 있어. 단감 떫은감하고 또 있을까? 막 이제 고민하는 거죠. 대추 낙엽률 조사할까? 참다래 낙엽률 조사할까? 복숭아? 포도? 자두? 유자? 낙엽률 조사할까? 밤? 일이 막 이제 헤매는 거죠. 괜히 시간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압축해 드린 거예요. 업무방법이 정하는 이 업무방법이 정하는 모든 품목 중에서 낙엽률을 조사하는 품목은 단감하고 떫은감만 있다. 이것만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낙엽이 발생되게 된 원인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가 낙엽률 조사할 때는 이 계약자가 가서 막대기로 전부 다 낙엽을 떨어뜨려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사과는 계약자가 일부러 이파리를 떼어냅니다. 왜냐하면 잎을 떼어야 어때요? 햇볕을 진하게 받게 되고 햇볕을 받으면 사과가 뭔 색깔로? 예?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 예, 빨간색이 이제 빨간색.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상품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잎소지라고 그러는데 ip소지를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건 보상 안 해주죠. 근데 얘는 낙엽률은 이 감에서는 유일하게 이파리가 감, 즉 왜 그러냐면 이게 신초 1년생 가지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감의 생육과 연관된 그 부분이 이파리예요. 1년생 가지에 달려있는 이파리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감이 튼실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이 낙엽이 발병되는 그걸로 인해서 이파리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병들 떨어지는 건 보상 안 해줍니다. 그게 죄가 뭐예요? 낙엽 유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뭐 당연히 태풍이 있겠죠. 강풍, 지진, 집중호우. 또 뭐 있나요? 또 화재. 또 우박? 우박은 아니죠. 이 낙엽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제 알면 우박이 아닌 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낙엽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 낙엽이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커요, 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과제가 걸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바람이 쭉 불면 얘가 이제 그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얘가 뒤로 쑥 밀린다고요. 그러면서 떫은감에 있는 이 부분, 떫은감의 이파리는 여기가 경화됐어요. 딱딱하다고요. 딱딱해. 그래서 뒤로 쑥 휘어져. 얘가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지면 얘가 똑 하고 부러집니다. 근데 단감은 얘가 좀 유연해요. 유연해. 그래서 이게 뒤에 휘어져도 안 떨어져, 잘. 우박이 이렇게 이제 때린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얘가 뒤로 휘어지면서 이 부분이 똑 부러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부러지는 거라 우박은 해당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대충 알 수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잎도 떨어지고 가지가 작살나도 안 떨어집니까? 근데 그건 일부예요. 그래서 별도로 우박은 또 착화피라는 걸 또 해주기 때문에 이 낙엽으로 인한 지금 낙엽 유발제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요 정도만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밑에 있죠. 우박, 일소는 제외입니다. 물론 가을동상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가을동상에는 별도로 산정해요. 뒤에 따로 있어. 가을동상에는 피의 구성률이 조금 달라요. 피의 구성률이. 그래서 그건 뒤에서, 이거 끝나고 바로 뒤에서 해드릴 거니까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 요것만 기억해 주십사.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낙엽률은 뭐라서 단감 떫은감 연산하고 우박하고 일소편이 재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총 7가지 재해 중에서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가을 동산이니까 이렇게 있는데 가을 동산은 뒤에서 별도로 해줄 거니까. 뒤에서 해줄 거니까. 자, 조사 대행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의한 표본주에 따라서 표본주 산정하죠. 당연히. 대신 얘는 품종, 수령, 재배방식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표본주 간격에 따라서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지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가지. 그렇죠? 우리 연습 많이 했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조사 대상 주수가 뭐 500주다. 500주 그러면 안 되고 300주다. 300주면은 조사해야 될 최소 가지수는 몇 개예요? 자, 3 플러스 7 하게 되면 10주. 그 다음에 한 주에 동서남북 4가지니까 4주에서 40주잖아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만 줄 수도 있잖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이제 실제 결과 주수 350주, 고사주수 10주, 미보상 20주, 그 다음에 수학불능 영주가 있는 과수원에서, 영주가 있는 떫은감 과수원에서 태풍이 발생했다 또는 강풍이 발생해서 낙엽률 조사를 하고자 한다. 여기를 보고 조사해야 될 최소 가지 수를 산정하세요. 허허, 난이도가 3.0으로 올라가네? 아니잖아요. 그쵸? 3.0이 아니라 이건 뭐 그냥 평이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조사 대상수 기준으로 표본주를 산정하면 되잖아요. 조사 대상수 몇 주예요? 350에 20 빼니까 320주잖아요. 그쵸? 그럼 320주면 표본주 몇 주예요? 3 플러스 7, 10주. 표본주 한 주당 뭐 동서남북 4가지. 40가지 그리고 쓰셔야 돼요. 또 40주. 아이고, 간단하구만. 이러시면 안 되겠죠. 이러시면 채점자가 고민을 엄청 해요, 여기서. 과연 이분이 컨닝을 하셨을까? 올바르게 알고 하셨을까? 애매해요. 애매한데 갈수록 삼각형에서 에이 이거 아니야 이거. 개념을 모르신 양반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점수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또 이제 시험 보고 오시면은 가지를 주로 써버렸단 말입니다. 못 하나 왔는데 그 부분 점수 주겠죠. 그죠? 근데 출제자 마음이지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주저 아니고 물어봤잖아요. 가지수. 이렇게. 됐죠?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준을 정할 때는 뭐한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조사 대상주에 해당되는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의한 표본주를 정하고 그 표본주를 골고루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표본주를 산정한 다음에 정한다고요. 그래서 낙엽률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사 대상 주수를 파악하고요. 조사 대상수는 뭐예요? 실제에서 고사, 미보상, 뭐 수학 불능. 만약에 수학도 조건 좀 넣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얘를 뭘 조사하냐면 감수 과실수, 낙엽으로 인해서, 낙엽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과일을 산정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수확이 줄어든 과일은 과일이 열려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죠. 이미 다 따버린 것은 뭐 수확이 사실 없죠. 다 하셔버렸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수학까지 조건 주면 미련 없이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또 괜히 여기는 빵에는 기수학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주 간격 두 번째는 이제 표본주를 이제 산정하죠. 별표 2-1에 해당되는 거죠. 별표 2-1이 뭐예요? 50, 100, 150, 200, 3, 4, 5, 6, 7, 8 쭉 나온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표본주가 35주, 조사 대상수가 35주다. 표본주 몇 주예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10주? 35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복잡하죠. 50주 미만은 5주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50주 미만은. 이제 그것도. 왜냐하면 이제 출제자들이 이제 학원에서 항상 그냥 막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앞머리 숫자 해버리니까 다 알아보겠구나. 그리고 주수를 줄여. 자, 실제 결과 주수를 100주, 고사 주수를
30주, 미보상을 10주, 그 다음에 수학불능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조사된, 이제, 그런 표본주를 산정하는데, 업무 방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 표본주를 쓰시오. 몇 주예요? 40주잖아요. 지금 100에서 40이니까 60주네요. 그죠? 조사된 것은 뭐예요? 100 마이너스 40은 60주. 60주에 해당되는 표본주는 몇 주예요? 6주잖아요. 그쵸? 50, 100, 150, 200. 이건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00, 400 그렇게 되잖아요. 단위는 미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60이니까 1이 들어가겠네요. 5부터 6, 7, 8, 9, 10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다 300주부터는 200주부터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여기가 200주 미만이니까 여기 뭐예요? 199주잖아요. 200주는 뭐예요? 2 플러스 7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되셨죠? 또 어렵게 낸다고 여가 실제가 2000주. 2000주. 그 다음에 100주. 그 다음에 50주. 표본주 몇 주예요? 2000에서 150 빼면 1850. 1850이면 몇 주? 그렇죠. 17주입니다. 1800주 이상. 무조건 17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표본주를 산정하고 또 표본주를 선정하죠. 이제 표본주를 정한다고요. 표본주를 골고루 정한다고, 간격을. 간격 구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상태면은 몇 주나 되겠냐는 거죠. 표본주 간격. 자, 이거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그냥 갑자기 표본주 선정할 때 표본주의 간격을 산출해 보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그죠? 엇방에는 산출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는 틀릴 필요는 없겠죠. 지금 표본주가 지금 몇 주예요? 이 상태면 2000에서 1850주잖아요. 1850주예요. 표본주는 몇 주예요? 17주. 됐죠? 그럼 간격 나오죠? 대신 간격을 물어보면서 다만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할 것, 뭐 이렇게 조건 주면 나온 값에 반올림 하시면 되겠죠. 뭐라고요? 조사 나무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표본주를 이제 한번 산정해봐. 몇 주나 이거는 표본주 정해야 될까라고 산정하죠. 표본주 산정을 어디서 한다고요? 업무방법 별표 제1-1에 있는 거 그거하고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표본주를 산정했으면 어떤 걸 표본주라고 정하잖아요. 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전체 나무 수에서 표본주로 나누어 가지고 골고루 정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주를 이제 조사를 하겠죠. 조사할 때는 뭘 조사한다 했어요? 제일 먼저 가지를 선정한다 했죠. 가지를 선정. 가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지에서 또 어떤 가지를? 신초를 정하라고 했잖아요. 신초란 말이 뭔 말이에요? 올해 새로 나온 놈, 새로 나온 가지. 얘를 다른 말로는 1년생 가지라고도 하고요. 또 이 가지에서 1년생 가지에서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이 열린다. 과일이 맺힌다라고 해서 결과지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만약에 신초라고 안 하고 그냥 결과지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1년생 가지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표본주를 조사해서 가지를 선정하고 신초를 선정한 다음에 이거 뭐예요? 낙엽수하고 차겹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표본주에다가 리본을 부착하고요. 리본은 참고로 말하고 있어요. 리본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또 노란색인데, 나는 황색으로 써가지고 이거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습니다. 검정이나 까망이나 뭐 이렇게 노란색이니까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리본을 부착하고 리본에다가 내용을 기재하죠. 차겹수와 낙엽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당시 착가수를, 그 다음에 이거 보시게요. 자, 밑에. 낙엽은 뭐라고 했어요? 낙엽은 잎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떨어지는 자리. 여기가 지금 이제 1년생 결과지예요. 그럼 이제 이파리 이렇게 이제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 붙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감이 하나 이제 쓱 달려 있다고 그래요. 감이 달려 있다. 그러면 얘가 떨어졌으면 얘가 바람에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떨어진 자리가 보여요. 이렇게. 얘가 떨어지면 떨어진 자리.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낙엽이 2개. 나머지 착엽이 몇 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병충해로 떨어진 낙엽은 이제 착엽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떨어진 자리만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것이 이게 지금 여기 떨어진 것이 어떻게 알 거예요? 병 먹은 걸.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찾기는 사실 힘들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실무에서만 하는 건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지금 한 이 정도 2분의 1도 안 돼요. 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가 한 이 3분의 1 정도 달려 있다고요. 그럼 이걸 낙엽으로 볼 거냐, 착엽으로 볼 거냐거든요. 절반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 실무상으로는. 그래서 절반 정도 안 되게 붙어 있으면 이거 떨어진 걸로 본다. 왜? 이 착엽으로서, 이파리로서 기능을 못 하니까. 근데 이때 얘를 보니까 얘가 병충해를 먹었어. 그럼 착엽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때는. 얘가 병께 원래 2분의 1 이상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고 나머지 조그맣게 안 붙어 있으면 그건 우리는 낙엽으로 보기로 했는데, 보니까 그 낙엽으로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병이 있더라. 이거죠. 그때는 뭐라? 착엽으로 볼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뜻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